최근 저희 뉴스탑10은 미군 특수부대들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인 흔적들을 연일 확인하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멀리 필리핀의 루손 섬까지 날아가서 실제 침투 훈련을 하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자, 이는 또 북한의 평양 인근에 침투하기 위한 장거리 침투 훈련임을 지도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거리, 1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훈련했다는 것은 방향만 바꿀 경우 평양으로 침투하기 위한 훈련임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특수부대들의 움직임은 수송기를 이용한 것 이외에도 잠수함을 이용한 흔적도 포착이 됐었죠.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유난히 자주 일본 해군 기지를 들락거린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코스카에는 이미 미 해군의 최강 잠수함 코네티컷이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가 요코스카를 분주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로 또 한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미시건호가요. 8월 3일과 4일 요코스카를 드나들기 전에 어디 있는지 또 행적이 확인됐다고요. 신인균 대표님,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요? 네네. 그래서 7월 30일 날 오키나와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오키나와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은 네. 미 육군 그린베레라고 하는 특수부대의 주둔지가 있어요. 네. 그 주둔지와 아주 가까운 항구에 미시간호가 정박을 해 있다가 사라졌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현청에서 네. 나와서 미시간호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니까 네. 혹시 방사능이 누출됐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방사능 측정 검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류가 공개가 되어서 네. 미시간호가 이 시기에 여기 있었구나라는 게 밝혀진 거죠. 네. 자,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가 요코스카를 여러 번 드나들기 전의 행적, 오키나와에서 한 번 들렀다가 그리고 요코스카로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볼까요? 7월 30일에 오키나와를 출발해서 지난 8월 3일에 요코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나흘 걸려서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원래 이렇게 이 정도 거리를 가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사나흘이나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시속 우리 육상 속도로 따지면 한 50에서 60km 정도 네.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반나절 정도면 오키나와에서 도쿄 입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면 한 3일 정도 조금 넘게 걸렸죠. 네. 그렇다는 것은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를 어딘가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갔다 올 곳은 우리 한국의 진해 아하. 또는 부산 이런 곳밖에 없다. 그러나 부산은 워낙 개활적. 그렇죠. 아무나 다 볼 공개도 수 있는, 있죠. 공개된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 사령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안 나왔잖아요. 네. 진해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진해 왔다가 누군가를 내려주고, 즉 오키나와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그린베레 특수부대, 그 델타포스나 이런 또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을 진해에 내려주고 요코스카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하신 말씀을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호가 요코스카항을 분주하게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전에는 오키나와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키나와에 어떤 곳이 있는지 봤더니 바로 옆에 오키나와 차로 10분 거리에 미 육군 그린베레 특공부대의 특수부대의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코스카도요, 바로 인근이 CIA 특수요원들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울프하운드 특수전기가 뜨고 내리는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시간호가 특수부대 요원들을 부지런히 실어 나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데 실제로 오키나와와 요코스카까지 사나흘이나 걸려서 움직였다? 아니다. 중간에 진해나 부산을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해 기지에 네이비실 부대가 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의 인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진해 기지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도착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요. 자, 영상을 하나 볼까요?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해상에 침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고속 스텔스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배죠. 이게 이름을 뭐라고요? 이게 CCM이라고 합니다. CCM이요. 네네. 네. CCM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지금 남해 근처에서 자주 목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남해 근처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생긴 것도 봐서 네. 아주 스텔스 형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네.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아요. 스텔스예요. 네, 스텔스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고 북한의 그 대수상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적진으로 침투하는 침투용 스텔스 선박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해군은 저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잠수정을 쓰는데 스텔스는 아하.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완전히 풀 스텔스인데 저게 지금 우리 남해안에서 지금 작전을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이비실이 와 있다는 겁니다. 아하. 네이비실도 와 있고 사실 저희가 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으로 네이비실이 와 있는 건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 김종국 실장께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군은 북한에 침투해서 핵시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회수하는 훈련이 아니고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네, 현재 특수부대뿐만 아니고 현재 미군의 전반적인 동향 자체가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할 의지가 없으면 네. 언제라도 군사력을 이용해서 아하.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전부 다 파괴할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이제 이 특수부대가 우리 국내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은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네. 핵탄두를 회수할 것뿐만 아니라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참수작전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자극적인 단어여서 사용은 자제하고 특수부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미 해군 네이비실, 델타포스 이런 부대들은 대부그룹까지 포함해서 쉽게 말해서 참수부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특수작전을 하는 오사마 bin 라덴을 제거했다든지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인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저께 어제 8.15 광복절 축사 이런 것들하고 지난번 베를린 선언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미국이 우리의 뜻과는 전혀 좀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떤 대북한 정책을 펼 때였어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미국의 지금 대북한 정책하고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네.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르는 많은 정보를 청와대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어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해서 다시금 최대의 압박 거기다가 군사적 압박까지 더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축사도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시장님, 지금 실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참수부대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면 실제 작전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단독 작전이겠죠? 미군 단독 작전. 네. 우리 군과는 네. 같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 군하고는 같이 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했을 때는 그 얘기가 달라지는데 전면전이 아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핵탄두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참수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아마 미군 단독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일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확인해보고 있는 미군 특수부대들의 움직임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참 덥죠. 오늘은 삼복더위의 마지막이라는 말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뜨거운 태양은 맹렬하게 내리쬐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양식재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력이 많이 수대하셨을 텐데 기력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 거의 매일 폭염 아이템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록이 경신되니까요. 계속 이어지겠죠, 폭염?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아마 폭염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까지가 절정을 이루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폭염을 가장 이제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강한데 네. 좀 약화되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33도가 이제 폭염의 기준치입니다. 근데 33도를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좀 폭염이 누그러든다 하더라도 평년에 비해서는 3, 4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보양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름철 보양식, 특히 오늘 말복 맞아서 보양식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삼계탕, 그리고요 보신탕도 또 드시는 분 계시고요. 물론 이 보신탕이 개고기가 아니고요. 다른 또 보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탕들,
게장도 있을 때고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보양식으로 민어가 각광을 받고 있다. 민어. 이유종 기자. 보양식으로 민어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어요. 네, 민어 하면 백성민자를 써서 서민의 음식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민어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키로당 한 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키로에 5만 원이요. 네, 4만 원, 5만 원, 쌀 때 3만 원 이 정도 갑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5kg 이상짜리를 보통 먹기 때문에 한 마리를 구입하려면 2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보양식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새 보양식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민어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임금님이 먹던 그런 그 보양 음식이기 때문에 네. 민어가 요즘에도 굉장히 보양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물고기 같은데 그게 왜 몸에 어떤 식으로 좋은 거예요, 이종 기자? 그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 사람의 그 더위와 높은 신체 기능에 과부하가 일단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조금 내려주고 네. 사람들한테 몸에 좀 흡수가 빨리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어를 좀 섭취를 하는 게 활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한테 단백질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잘 되고요. 그래서 민어를 이유식에 짬 먹는 게 상당히 건강에 좋다는 것이 예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아까 이종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원래 민어 그럼 백성민자를 써서 백성들의 고기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소정숙 국장, 네. 실제로는 옛날부터도 이거 민어가 백성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었다면서요? 그러게요. 저 한자어로만 보면 서민들이 즐겨 먹는 그런 이제 고기 같은데 조선시대부터 민어탕은 그야말로 양반들이 즐겨 먹던 아하. 제1의 요리. 민어탕이 일품이고 도미탕은 이품, 보신탕은 삼품이다. 네. 이런 말이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 사이에 유행을 했을 정도로 네. 민어탕이 진작부터 귀한 보양식으로 각광을 받아 온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네. 양반들이 뭐 즐겨 먹었던 것은 아무래도 제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어가 어떤 소화 같은 것을 또 잘 하고 여름철에 기운을 돋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최고로 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민어가 보양식이다, 몸에 좋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다 보니까 한 대형마트에서 이 민어탕을 상품으로 내놨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었다고요? 뭐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무슨 논란이? 네, 한 벌어진 겁니까? 대형마트에서 꼬마 민어, 그 고사리 꼬마 민어라고 해서 네. 민어와 함께 꼬마 민어와 함께 그 안에 양념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한 10,000원 정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가 먹는 민어와 다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아까 제가 1kg에 5만 원, 4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530g짜리인데 10,000원 정도에 파니까 굉장히 저렴했던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인기도 끌었고 많이 그 구매를 했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가 먹는 그 동아시아에서 그 잡히는 그런 민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쪽에서 잡히는 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런 민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그 해당 업체는 식약처에서 제대로 검증이 받았고 민어라는 표기를 해도 되고 또 원산지 표시도 우리가 제대로 했다. 그래서 판매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일자 그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꼬마 민어고요. 여기가 오리지널 이제 진짜 민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꼬마 민어여서 민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물고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꼬마 민어는 그냥 열대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름이 그냥 꼬마 민어인 그렇죠. 거죠. 적도 부근에서 사는 열대어이고 딱 이름만 봤을 때는 소비자들은 이거 민어 좀 작은 민어를 포장한 건가 보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물고기이기 때문에 네. 이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일반인들은 이렇게 저희가 사진으로 구분을 해드리기 전에는 그 음식을 보면은 이거 민어? 굉장히 비싼 민어인데 이렇게 먹을 수 있어? 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소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판매가 중지됐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미마트의 입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름 그렇게 써도 된다고 허락은 이제 본인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민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산과학원에서도 야 이건 꼬마 민어는 민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아하. 어쨌든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마트에서 이제 현재는 판매를 좀 중지했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 보양식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민어. 글쎄요. 이 사 먹기는 좀 너무 부담스럽다면 가격이요. 집에서 좀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어 백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민어를 준비하는데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한 다음에 토막을 낸 후 소금을 살짝 뿌려요. 그 다음에 비법이 뭐냐면 뜨거운 물로 한번 샤워를 시킨 다음에 끓는 물에 손질한 민어를 넣고 통마늘, 소금 이렇게 넣고 끓이는데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생강, 된장, 양파 이 정도 넣고 푹 끓여준 다음에 물을 넣어요. 마지막에 미나리, 쑥갓, 청양고추 기호에 따라 넣고 먹는데요. 포인트가 뭐냐면 마지막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넣어서 먹게 되면 지리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뽀얀 국물에 사골처럼 만들어져서 일명 민어 백숙이라고 통하기도 해요.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민어 비싸다고 실컷 얘기해놓고서는 민어 조리법을 말씀드리니까 시청자들께서 아니 비싼 재료 갖고 해먹으라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우종 기자, 민어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요. 알려주시죠. 네, 이번이 이달의 수산물로 해양수산부가 민어와 붕장어를 선정했습니다. 네.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10%에서 20% 정도를 그 수협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저렴하게 합니다. 이달의 수산물이라고요. 예, 민어가. 이달의 수산물에 선정을 했는데요. 민어뿐만 아니라 붕장어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스탠민어의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좀 여름철 보양하시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붕장어도 맛있죠. 비싸서 못 먹지. 그렇군요. 두 가지 다 오늘 이달의 수산물 선정된 두 가지가 다 고급 재료인데 평소보다 한 20%까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알려드린 조리법으로 보양식 한번 만들어 드시는 건 어떨까요?